하이프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익남 리플렛 읽어주는 남자 개인 영점 파트 유지한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7월은 좋은 소식으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든타임 수술 종합보험 출시 기념으로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인수 완화했던 부분들 요것들이 7월 말까지 연장이 되게 됐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죠. 간병 사용 입원 일당 20만 원, 그리고 심내혈관 질환 주요 치료비 3천만 원. 그리고 이제 우리 표준체에 한해서 이제 대장용종 요거 담보 있는 거 누적 제외, 특정 마취 치료 가입 금액 30 아니고 50만 원 요거를 다 7월 말까지 쓸 수 있다라는 좋은 소식입니다. 또 우리 그 현세패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적 있죠. 우리 중입자 치료 넣었을 때 최저보험료 10,000원으로 내려주는 거, 그리고 치료당 항암 치료당 가입 금액 최고로 쓰는 그 보장보험료 조건 3만 원으로 내려드린 거, 요것도 내일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7월 말까지 쭉 연장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요런 것들 활용하셔가지고 내일 모레 이제 우리 그 3주차부터도 월말까지 쭉 7월 마감에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부로 이제 7월 전반전은 이제 끝이 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이제 7월 전반전에 계속 썼던 인수 완화라든지 뭐 주요 담보 인수 완화, 그리고 현세패 이런 것들 활용하셔가지고 월말까지 쭉 달려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씨가 너무너무 덥죠. 너무너무 덥습니다. 진짜 매년 여름 이제 덥다 말씀드리긴 하지만 올여름 진짜 역대급으로 좀 더운 것 같아요.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덥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최고로 더운 게 아니라는 거는 우리 다 느끼고 있잖아요. 여기 몇 시간 전에 뉴스에 떴는데 이제 7월 하순, 이제 7월 3주차 지나고 나서 4주차 되는 그 21일부터 그때부터는 더 독하게 이제 더워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주 7월 3주차가 가장 그래도 남은 7월 중에서는 활동하기 좋은 주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더우니까 역대급 더위에 진짜 온열 질환, 열사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집계 이래로, 역사 이래로 가장 역대급으로 많은 환자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열 질환이 이제 뭐 열사병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도 이 뇌졸중 발병도 이제 원래 겨울철, 갑자기 추워지는 이제 겨울철에 혈관이 이제 그렇게 수축을 해가지고 잘 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병인데, 여름철 뇌졸중도 겨울 못지않게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무더운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려버리니까 탈수 증상 나타나고, 이렇게 되면 이 우리 몸 안에 있는 혈액에 끈적끈적해진다라는 거죠. 점도가 증가가 되고 혈전, 이 피떡 형성이 잘 되다 보니 뇌졸중, 뇌경색이라든지 뇌출혈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그런 시기가 여름이라는 겁니다. 특히 혈압이 높거나 고혈압 환자, 아니면 당뇨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여름철 더 조심해서 이런 혈관 질환을 준비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혈관 질환 중에서도, 뇌혈관 질환 중에서도 대뇌동맥류 특집으로 리플렛을 이제 보내드릴 건데, 다른 거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너무너무 많지만 오늘은 정말 딱 욕심 버리고 대뇌동맥류 쪽만 해가지고 아주 자세히 플랜까지 해가지고 좀 제안하는 거를 준비를 해놨으니까, 오늘 영상 보시면서, 짧은 영상이니까 오늘은 좀 집중해서 보시면서 당장 오늘부터 활용할 수 있게끔 좀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뇌동맥류라고 하는 거는 이 머릿속 시한폭탄이라고 하는 이 별명으로 더 유명한데요. 말 그대로 이 내 머릿속에 있는 뇌동맥에 혹입니다. 혹류자입니다. 혹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혈관에 볼록하게 혹이 생긴 거를 대뇌동맥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I67.1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라는 이제 질병 코드를 쓰고 있고요. 뇌동맥의 일부가 약해지면서 부풀어 오르는 질환, 혹이 생기는 질환으로, 만약에 이게 파열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뇌출혈이 되겠죠? 그렇게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병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혈압이 있으시거나 뭐 당뇨가 있으시거나 뭐 원래 혈관 질환에 좀 취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 특히 조심하셔야겠고, 남녀를 만약에 구분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여성, 특히 중년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폐경 이후에 이제 이런 혈관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이 여성 호르몬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특히 중년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년 정도 됐습니다. 2022년 5월, 4월이었죠. 4월이었나 5월이었나. 우리 한국 영화계 정말 큰, 정말 탑스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고 강수연 배우님께서도 이 뇌동맥류가 터지면서 파열이 되면서 이제 그 운명을 달리하시게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여기 이제 기사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 시한폭탄이 머리에 있다. 사망률이 50%다. 그리고 사전에 증상이 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파열까지 이어져서 결국은 이제 안타깝게 이제 대신 그런 사례인데, 여기서 이제 그 주치셨던 분께서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머릿속 시한폭탄이고 여성 발병률이 남성의 3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이제 분들 중에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더 주의를 좀 하셔서 교육을 들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남녀를 막론하고 대뇌동맥류 이 환자 수는 진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통계가 이제 2023년 통계인데, 그 딱 5년 전인 2018년 대비해서 63%가 증가를 했어요. 숫자도 굉장히 많고 이 증가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뭐 고 강수연 배우님 말고도 남자 배우 정희루 씨라든지 윤계상 씨, 안재욱 씨 이런 경우도 진단받고 치료받은 경험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환자 수도 많고 이 증가폭이 굉장히 빠른 추세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사를 자주 받으시면 됩니다. 경동맥 초음파라든지 CT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주 찍으시면 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다 보니까 사전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추세로 보인다는 거를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겠어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 시한폭탄을 달고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생활을 해요? 무서워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관열수술법인 클립 결찰술, 그리고 비관열 시술이라고도 하는 코일 색전술, 요 2가지 이제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방법은 이제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이 동맥류의 이제 위치라든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 그런 그 치료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클립 결찰술이랑 코일 색전술 같이 한번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클립 결찰술은 말 그대로 클립으로 결찰을 묶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혈류를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가는 길을 클립이라고 하는 걸로 딱 그 막아버리는 거니까, 딱 이렇게 쪼매버리는 거니까 이 재발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려면, 이 클립 결찰술을 하게 되려면 이 머리를 열고 개두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굉장히 길고 긴 회복 기간을 필요로 한다라는 게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코일 색전술은 뭐냐? 그 머리를 열지 않고 이 카테터, 이 정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허벅지 쪽에 있는 사타구니 쪽에 있는 그 따라서 이제 그 코일을, 카테터를 넣고 코일을 채워가지고 이 뇌동맥류까지 가서 이 백금 코일을 안으로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럼 터질 일이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개두 수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좀 짧은 편이고 그 회복 기간도 당연히 상대적으로 짧고, 하지만 이제 그 특성상 재발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클립으로 아예 딱 길을 막아버리는 게 아니라 안을 그냥 이미 부풀어버린 이 혹 안을 백금 코일로 채워 넣는 방식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재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씩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클립 결찰술을 만약에 내가 하게 됐다. 요런 이제 그 방법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냐? 먼저 당연히 검사를 해야겠죠. 검사를 해야 됩니다. 검사를 해서 CT, MRI 이런 것들을 찍고, 초음파 같은 것도 찍고 해가지고, 이제 검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전신 마취 후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를 열고 하는 개두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약 4-5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걸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4-5시간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술이 끝난 다음에도 반드시 이제 중환자실에 하루 이틀 정도 있으면서 이제 가장 위험한 시기를 딱 이제 넘기고 나면 일반 병실로 이제 옮겨가지고 이제 회복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한 1-2주 정도, 머리를 열었다가 닫았으니까 이제 회복 기간도 조금 더 길게 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도 이제 그 퇴원하고 나서도 뭐 6개월 단위든 1년 단위든 꾸준히 경과 관찰을 해가지고 혹시 모를 재발이라든지 상태 같은 거를 계속 봐주는 그런 이제 순서대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렇게 이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대뇌동맥류의 이제 관여 수술법인 클립 결찰수를 하게 됐을 때 보장하는 담보 궁금하시겠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검사하고 수술받고 중환자실 갔다가 이제 일반 병실 갔다가 경과 관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검사했을 때는 이번에 새로 나온 담보인 신담보인 심내혈관 주요 검사비에서 CT, MRI, 혈관 조영술, 뭐 초음파 이런 것들을 각각 보장을 해주는데요. 이 최고 가입 금액이 이제 20만 원으로 되어 있죠. 네, 그 표준체든 뭐 이제 간편이든 2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연간 1회 한으로 해가지고 각각 연간 1회로 만기까지 이제 보장을 해주는 그런 담보인데 체크 좀 해주셔야 될 거. 다른 CT, MRI, 초음파 이런 것들은 20만 원인데요. 혈관 조영술을 만약에 받게 되면 가입 금액이 2배입니다. 보험금이. 그래서 200%가 나온다고 약관에 써 있어요. 그래서 혈관 조영술은 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됐죠. 아까 말씀드렸던. 근데 전신 마취로 아까 4, 5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5시간 만약에 걸렸다라고 하게 되면 새로 나온 이제 그 골든타임에 있는 상해제명 통합수술에서 5시간 했으니까 최대 얼마까지 나오는 거예요? 시간당 1,000만 원 나오는 거니까 5천만 원까지. 수술 회당. 이거는 그냥 한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만기 때까지 수술 회당할 때마다 5천만 원씩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심내혈관 질환 주요 치료비에서 당연히 보장을 하죠. 그 대뇌동맥류 수술 받고 중환자실 갔으니까 지금 현재 가입 금액으로 우리 지금 인상된 가입 금액으로 했을 때 얼마예요? 수술 3천만 원에 중환자실 1,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한 번 받는 것도 아니고 연간 1회로 해서 매년 반복이 되는 거죠. 4,5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수술 3천만 원, 중환자실 1,5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병실 와서 이제 입원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요것도 지금 이제 가입 금액 우리 연장됐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최대 얼마 나옵니까? 20만 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고 끝난 게 아니고 퇴원하고 나서도 꾸준히 뭘 한다고 했습니까? 1년에 한 번씩이든 1년 몇 년 동안이든 심내혈관 주요 검사비에서 CT나 MRI, 혈관 조영술, 이런 초음파 같은 걸 할 때마다 혈관 조영술은 제가 4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고 나머지 검사들은 20만 원씩을 또 보장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클립 결찰수, 내가 대뇌동맥류로 만약 클립 결찰수 수술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순서에 따라서 이런 순서대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셨죠? 두 번째로 이제 코일 색전술 보겠습니다. 코일 색전술은 궤도 수술이 아니다 말씀을 드렸고 혈관 쪽에다가 카테터를 집어넣고 그 안에 이제 코일을 백금 코일을 채워가지고 어디까지 대뇌동맥류가 있는 데까지 가서 그 안에 부풀어 오른 데를 코일로 채워 넣는 그래서 터지지 마라 하면서 코일을 채워 넣는 그런 수술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관혈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짧고 그리고 회복 기간도 짧지만 필연적으로 재발 위험이 높다.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거죠. 높은 겁니다. 20% 정도는 재발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몇 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재발하게 됐을 때 또 수술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얘도 순서를 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검사를 하는데 얘는 혈관 조영술이 거의 필수로 들어갑니다. 혈관 조영술이 필수로 들어가고 그 다음 전신 마취 후 수술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립 결찰수가 달리 시간이 좀 짧은 편입니다. 한두 시간 안에 끝납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 3시간 이상 요 수술 담보에서는 보장받기가 좀 힘든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중환자실을 거치지 않고 보통 이제 일반 병실로 바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과 관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매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코일 색전술의 단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재발률이 높다. 재발률이 높다. 1년 뒤든 2년 뒤든 3년 뒤든 4년 뒤든 재발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다시 코일 색전술을 하던지 아니면 클립 결찰수, 관련 수술을 해서 궤도 수술로 클립으로 아예 그냥 결찰을 시켜버리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일 색전술을 받았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는 지금 오늘 7월 우리 지금 3주차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마찬가지로 심내혈관 질환 주요 검사비에서 20만 원을 받는데 얘는 거의 필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관 조영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입 금액 2배의 혈관 조영술을 받을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심내혈관 질환 주요 치료비에서 수술을 받았으니까 중환자실 안 가고 수술만 받았더라도 얼마까지? 최대 3천만 원까지.
요것도 매년 1회에 만기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 최고 기준 20만 원을 또 보장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경과 관찰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CT, MRI, 혈관조영술, 초음파를 각각 20만 원, 혈관조영술은 40만 원 이렇게 이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게 될 거고, 코이색전술은 재발률이 굉장히 높다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됐을 때 1년 넘어서 이제 만약에 재발을 했다. 뭐 그럴 일은 잘 없겠지만 바로 다음 해에 이제 뭐 재발을 했다. 아니면 뭐 몇 년 있다가 재발했다 하더라도 심뇌혈관 질환 주요 치료비에서 만약에 내가 이제 코이색 전술을 다시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3천만 원을 또 추가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그런 담보를 현대해상에서 지금 가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플랜을 제시를 해야겠죠. 대뇌 동맥류로 최대 1억 플러스 납입 면제까지 받는 아주 저렴한 보험이 있다. 뭘까요? 다 아시겠지만 골든타임 수술종합보험입니다. 네. 요거를 플랜을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그냥 쭉 넣은 거예요. 상해질병 통합수술을 최대치로 가입을 하고, 요거 이제 표준체 2종의 케이스로 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 주요 검사비, 암 주요 검사비, 심혈관 주요 검사비, 요거 너무너무 좋은 담보고, 보험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반드시 좀 넣어주셔야 되는 담보고요. 제가 지금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혈관 조영술을 할 때든 어느 때든 특정 마취가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정 마취 치료 50만 원 요것도 반드시 넣어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뭐 이미 많이들 넣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싶어가지고 여기다 넣어놨고요. 심혈관 질환 주요 치료비도 3,000과 1,500만 원 지금 이제 우대 인상된 가입 금액으로 반드시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도 넣으셔도 되고, 이제 뭐 있으신 분들은 이거 빼고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거밖에 안 되나? 이 담보가 가질 수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근데 보장을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1억까지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조금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구성을 보세요. 구성을 보시고, 중요한 거는 이게 최대 1억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보시는 거잖아요. 자, 볼게요. 실제 이제 보상 예시입니다. 보상 예시인데 실제로 이제 이런 고객님들이 후기를 남겨놓은 것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40대 여성 고객인데 이제 MRI, CT 검사를 둘 다 받았더니 대뇌동맥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맥에 혹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대요. 그래서 혈관조영술을 받은 이후에 상급종합병원에서 클립 결찰술을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마취 시간이 5시간이 넘어갔다고 해요. 그 다음 중환자실에 하루 있다가 일반 병실에서 13일 동안 입원을 하시고 퇴원을 했답니다. 이후로 4년 동안 매년 경과관찰을 MRI, CT를 받으면서 하고 있던 중이라고 하세요. 그랬을 경우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골든타임 플랜을 가입했을 때 심뇌혈관 질환 주요 검사비에서 MRI, CT 그리고 혈관조영술 요건 40만 원짜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MRI, CT 20, 20이니까 합쳐서 80만 원. 상해질병 통합수술에서 아까 전에 마취 시간이 전신 마취 시간이 5시간이 넘었다 그랬으니까 5천만 원 가입이 보장이 받으실 거고, 심뇌혈관 질환 주요 치료비에서 아까 말씀 것처럼 4,500만 원 나올 거고,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 13일 입원했다고 하셨으니까 260만 원 나오실 것이고, 그 다음 경과 관찰을 4년 동안 했을 때 MRI, CT 40만 원씩 해서 4년 동안 160만 원. 이거 다 합치면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1억 원이 딱 나오는 거예요. 1억 원이 딱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납입 면제를 받았겠죠. 네. 이 마취 시간 5시간이니까 3시간 이상이 됐기 때문에 납입 면제까지 받고 나머지 보장들은 다 만기까지 계속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게끔 세팅이 되실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 것처럼 보험료가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다 넣었을 때 40세 남자 기준으로 63,000원, 40세 여자 기준으로 67,750원.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은 넣었다. 그래서 간병인은 아까 말씀 것처럼 이거 다 빼고 지금 보이시는 정도로만 딱 넣었을 때 남자 53,750원, 그리고 여자 55,000원 정도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좀 특이사항이 있죠. 특이점 보이시는 게 있을 거예요. 통상 우리가 남자가 동연령대로 만약에 동일한 담보로 구성을 했을 때 남자가 여자보다 보험료가 비쌉니다. 근데 요 플랜 같은 경우 지금 어떻습니까? 심뇌혈관 질환 주요 치료비도 아시겠지만 남자가 훨씬 더 비싸잖아요. 근데 요 지금 플랜대로 하게 되시면 전 연령대에서 여자분이 남자분보다 보험료가 좀 비싸게 나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뇌동맥류의 뭐 클립 결찰술이라든지 코이색전술 같은 이런 수술,
이 대뇌동맥류의 발병률이 여성이 남성의 3배라고 했죠. 이런 것들. 그리고 지난주에 아마 그 지점장님 통해서 이제 전달을 받으셨겠지만, 교육을 받으셨겠지만, 이런 사례들도 있어요. 자궁근종 수술로 5천만 원 플러스 납입 면제.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궁근종 수술을 이제 했을 때 전신마취 수술로 해서 5시간 이상 걸리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3시간 이상 걸리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꽤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제 남자는 이런 거 받을 수가 없죠. 자궁근종 수술 같은 거를.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사례 뭐 이미 들으셨겠지만 이 자궁의 평활근종, 자궁근종으로 해가지고 다발성 자궁근종이었는데 요거를 이제 상급종합병원에서 전신마취를 5시간을 넘게 하면서 이제 수술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그동안 이제 수술비라고 하면 대표격이라고 했으면 1호종 수술에서는 자궁근종 몇 종입니까? 2종이에요, 2종. 최대 50만 원 받고 이제 끝났던 그런 자궁근종 수술을 뭐 전신마취 수술 5시간 이상 한 이런 케이스에서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고 몽땅 증권 전체 다 납입 면제를 받고 그리고 나서 만기까지 이제 보장을 받는 그런 형태로 이제 골든타임 수술 종합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사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보다 오히려 여자가 보험료가 더 비싼 그런 아주 몇 안 되는 그런 상품이 골든타임 수술 종합보험이다. 그만큼 이제 보험금 지급 확률이 여성분들이 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대뇌동맥류 그리고 자궁근종 이런 것 사례들 잘 활용을 해주시고 리플렛 형태로 해가지고 지금 전송을 해드릴 거니까 활용을 좀 하셔서 7월달 특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아오는 이제 14일 뭐 사실 오늘부터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10일부터 하셔도 상관없죠 당연히. 그래서 이번 주가 그나마 7월달 활동하기 좋은 주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순에는 더 독한 더위가 온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가 활동 골든타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월초에 얘기했던 지금 이런 인기담보 가입 찬스, 뭐 가입 금액 이제 우대받고 이제 뭐 현세패라든지 이런 것들도 말까지 계속 갈 수 있는데 더 독하게 더워지기 전에 딱 3주차 놓치지 말고 활동을 좀 하셔가지고 빨리 7월 마무리하시고 우리 빨리 8월 또 준비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 3주차 리잉남 유지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